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올해 어떤 기록을 했는지 돌아보려고 해요. 매년 그랬듯 마음에 들었던 기록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쉬운 기록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2023년은 효율적인 하루 관리를 위한 기록을 하려고 노력한 해인 것 같아요. 조금씩 기록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기록은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의 기록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록을 리뷰하기 위해서 KPT라는 회고법을 사용해 볼 건데요. KPT는 Keep Problem try라는 뜻으로 올해 했던 기록 중에서 유지하고 싶은 부분, 해결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회고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눈에 회고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유지하고 싶은 건 오른쪽 위에 쓰고, 해결하고 싶은 부분은 왼쪽 아래 쓰고, 그리고 그 옆에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거를 적으면 되는데요. 가끔 회고하다 보니까 P에서 T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오른쪽 두 칸을 다 적었을 때 다음에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칸을 배치해봤어요. 이 틀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블로그에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연말 기록을 회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록은 올해 가장 잘했던 기록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데일리 리포트는 하루 한 페이지로 일상을 정리하는 기록인데요. 맞춤형으로 매번 다르게 쓸 수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쓸 수 있었고 올해 총 6권의 노트를 썼어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스쳐 지나갔던 하루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붙잡아 둘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루 한 페이지씩 다시 펼쳐봤을 때 그 하루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게 좋았어요. 연말에 이 한 장 한 장을 펼쳐보니까 올해도 어찌되었든 잘 살았다 하며 스스로 다독일 수 있었고 또 다음을 준비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지하고 싶은 건 내년에도 데일리 리포트를 꾸준히 쓰는 거예요. 다만 매달 어떤 노트를 쓸지 고민했던 게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서 내년 데일리 리포트는 쓰다만 노트 종이에다 써보고 싶어요. 특히 이 기록은 아무 종이에나 남길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시도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림을 기록해둔 게 다시 돌아볼 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다만 이게 또 흩어져 있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가벼운 그림들을 꾸준히 그리고 싶고 특히 올해 시작한 수영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서 따로 기록하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어요. 추가로 데일리 리포트에 투두 리스트를 썼는데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공개하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일 관리용 플래너를 써볼까 하고요. 데일리 리포트는 전체적인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데일리 리포트 기록에 대한 리뷰를 KPT로 정리해보니까 좀 내년에는 데일리 리포트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잘했던 기록은 블랙저널 컬렉션 노트입니다. 데일리 리포트는 매일 하루씩 기록하는 거라면 컬렉션 노트는 주로 한 달 단위로 기록을 정리하는 버전이에요. 예를 들어 독서 리스트, 타임블럭, 그리고 습관 트래커가 있는 먼슬리 페이지 이렇게 저는 썼고요. 12달을 쓰다 보니까 저에게 맞았던 컬렉션 그리고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컬렉션들을 골라서
내년에는 좀 수정해서 쓰려고 해요. 일단 좋아서 유지할 부분은 월간 일정과 습관 트래커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 유지할 거고요. 제가 컬렉션 노트를 쓰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매달 셋업을 해야 하니까 그게 월말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연초에 셋업을 간단하게 해놓고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타임블럭 페이지는 집중 시간을 한 달 단위로 볼 수 있는 점은 좋았는데 딱히 이렇게 봐도 돌아보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색도 바꿔보고 미니멀하게 수정도 해봤는데 좀 더 저에게 맞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기로는 좀 슬립 로그, 잠자는 시간 관리하는 거 따로, 또 작업하는 거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컬렉션 페이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컬렉션 노트는 전반적으로 한 달 단위의 기록들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 한 달, 그리고 한 주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기에 회고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내년에 쓸 노트를 미리 살짝 보여드리면 내년에는 이 사이즈 노트를 쓸 거거든요. 기존에 크기가 작아서 다 적지 못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페이지면 1년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담아내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획으로 이 노트를 샀습니다. 조만간 이 노트에 새해 컬렉션 페이지를 셋업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잘했던 노트는 바로 이 3년 다이어리예요. 이제 2년을 채웠고 내년부터 마지막 칸을 채울 차례인데요. 이 매일 쓰는 기록으로 데일리 리포트랑 3년 다이어리가 있어서 올해 중반에는 이 기록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시간 낭비가 아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니까 데일리 리포트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갓생 지망생인 저를 마주했다면 3년 다이어리에서는 고민 상담하는 친구 느낌으로 다가와서 좀 더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데일리 리포트는 전체적으로 하루를 요약하는 느낌이라면 3년 다이어리는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기록으로 쓸 예정이에요. 다만 올해 3년 다이어리를 2, 3일씩 몰아 쓴 날이 많았어요. 이 다이어리가 두껍다 보니까 휴대용으로 쓰지 않아서 데일리 리포트처럼 곁에 두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잊을 때가 솔직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데일리 리포트랑 한 세트로 묶어서 바로 데일리 리포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루틴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이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인 3년 칸을 채우게 될 텐데 이제는 그 칸을 채우면서 지난 기록도 함께 보고 괜찮은 기록이 있다면 그걸 발굴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내년에는 인스타툰을 조금씩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일상 속 소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서 컨텐츠 할 만한 게 없나 찾아보면서 읽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기록은 모닝 페이지입니다. 이 모닝 페이지는 기록 모임 멤버분이 추천해준 기록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모닝 페이지가 그냥 단순히 아침에 쓰는 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고 보니까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도구로 모닝 페이지를 하루 3페이지 쓰는 거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너무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매일 꾸준히 쓰는 기록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아침에 시간을 내서 쓰려고 하는 기록이에요. 원래는 쓰다만 종이에 그냥 막 쓰는 용도로 모닝 페이지를 3페이지를 썼는데 3페이지를 써야 하다 보니까 노트 페이지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나한테 맞을까? 라고 테스트 삼아 이렇게 아무 노트에나 글을 썼었는데 이게 딱 일주일 쓴 노트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괜찮고 좀 아침에 무언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트 크기는 부담스럽고 작은 노트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고민하던 차에 정말 신기하게 소소문구 전시를 알게 돼서 거기서 이 모닝북을 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딱 41일차까지 썼는데 아직 지난 기록들을 펼쳐보지 못했지만 뭔가 나중에 열어봤을 때 스스로 도움이 되는 글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쓰면서도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해결하고 싶은 건 올해 초까지는 제가 아침 루틴을 잘 지켜오다가 하반기부터는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모닝 페이지를 3페이지를 쓰려면 적어도 저한테는 30분이 필요하던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건 원래는 모닝 페이지를 쓸 때 앞장을 펼쳐보지 말고 계속 쭉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도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펼쳐보지 않고 있지만 이 한 권을 다 쓰고 난 뒤에는 다시 펼쳐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행동에 옮길 부분, 이 부분들을 찾아서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싶어요. 데일리 리포트, 컬렉션 노트, 3년 다이어리, 그리고 새롭게 쓴 모닝 페이지. 여기까지가 제가 나름 올해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기록들이었는데요. 잘했던 게 있는 만큼 아쉬운 기록도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 노트, 영어 공부 노트, 독서 노트 이 세 가지를 잘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첫 번째 이 아이디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차곡차곡 아이디어를 잘 정리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한 노트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곳저곳에 아이디어를 적어놔서 오히려 그걸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 낭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디어 노트는 하반기에 새로 마음먹고 Y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올해 기록 모임을 기획할 때 방향성을 잡기 위해 쓰기 시작한 노트예요. 기록 모임을 왜 하고 싶은지부터 좀 잡아보자는 마음에 그걸 기획할 때부터 썼는데 처음에는 차곡차곡 글을 써내려가다가 아무래도 이 노트와 친해지면서부터는 막 이것저것 쓰고 그냥 일반 메모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막 적다 보니까 일상에 적어둔 메모랑 아이디어 정리를 제대로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올해 아이디어를 열심히 정리하고자 노력했던 점은 좋았고 다만 이 양이 너무 많아지고 정리가 안 되었던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아이디어 노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써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올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틈틈이 노력하고자 했던 기록이에요. 남았는 게 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좀 호기롭게 새해 시작하고 문법책도 보고 넷플릭스로 미드도 챙겨보고 영어 모임도 가고 중간에 한 달 동안 EBS 영어 라디오도 듣고 이러면서 저한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영어 일기는 올 초에 다짐을 했지만 영어 공부라는 게 좀 버겁고 재미없어지면 루틴으로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못하고 거의 마지막에 썼던 게 1월 22일까지 쓰고 이 영어 일기 쓰는 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욕심을 확 버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하루 단어 5개, 문장 2개 정도 적으면서 외우는 식으로 제가 매일 꾸준히 하기에 부담이 없는 실행 계획을 아주 작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 공부 노트를 정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버전으로 이거야말로 가볍게 메모하는 형식으로 매일 꾸준히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독서 노트예요. 올해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건 책을 읽고 계속 까먹는 거예요.
필사도 해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독서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독서 기록은 하고 싶고 책 읽는 습관을 이어가고 싶어서 일단 내년에는 책을 많이 읽겠다는 생각은 접어둘 거고요. 오히려 올해 잘 읽었던 좋은 책들을 내년에 다시 읽어볼까 해요. 최근에 기록 계획을 정리하면서 블랙저널 책을 한 번 더 읽었는데 좀 더 저에게 와닿는 문장들이 추려지더라고요. 좋은 문장들이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책들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문장을 추려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독을 하면서 독서 기록을 하되 10개 이내의 문장으로 추려볼까 해요. 그리고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올리는 SNS 채널 기록도 있는데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기록부터 스스로 리뷰를 해보자면 2023년 영상은 15개 업로드 됐던데 올해는 진짜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솔직히 영상이 가장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소홀했던 것만큼 내년에 신경을 쓰고 싶은 게 컨텐츠 만드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양을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질을 올리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소담한 작업실의 유튜브의 문제를 솔직히 꼽자면 그림 만들기 기록 등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때그때 올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영상만 보고 싶은 분들이 영상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게 고민이어서 그걸 좀 재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생 목록도 정리하고 기록 영상을 순서대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새롭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영상으로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손글씨나 수채화 컨텐츠를 구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소하고 담백하게 일상을 기록한다는 소담한 작업실의 브랜드 모토를 좀 더 지킬 수 있는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내년 목표입니다. 블로그는 비교적 열심히 했던 채널이지만 초기에 계획했던 것만큼 올리지 못했던 기록이에요. 제가 하는 기록이나 컨텐츠 만드는 일의 비하인드를 가볍게 풀고 싶어서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했는데요. 올해 총 20개의 글을 올렸고 이번에 진행했던 일단하자 기록 모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기록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부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담아봤어요. 어떤 일에 대한 과정을 적기에는 블로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꾸준히 써보고 싶은 기록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블로그 글을 올리는데 시간을 꽤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건 매주 일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글 하나, 매달 기록 관련 컨텐츠 글 하나 이렇게 업로드 루틴을 잡으면 어떨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은 데일리 리포트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업로드 날짜에 맞게 올리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밤 12시 안에 올리려고 했고 올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올렸어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에는 월간 리뷰로 컬렉션 페이지를 모아 올렸어요. 이렇게 루틴이 잡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록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저는 일상 사진도 남겨놓을 수 있어서 저만의 보물상자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하고 싶고요. 다만 컬렉션 페이지를 보완해서 주간 리뷰를 제대로 하고 싶고 월간 리뷰를 릴스로 올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지난 기록을 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블로그 주간 컨텐츠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고려하고 있어요. 지난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를 정리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새해를 앞두고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리뷰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난 기록을 보면서 어떤 점을 유지하고 어떤 점을 해결하고 싶고 또 어떤 점을 새롭게 하고 싶은지부터 조금씩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시작으로 새해에 하고 싶은 부분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덜어낼지가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소소하고 담백한 기록과 일상 이야기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담한 영상으로 만나요.